오늘장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이 될 때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할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저희 잠금해제 통해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잠금해제에서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때마침 기분이 좋아지는 종목 AS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국제약을 우리 대표님께서 뷰티로 거듭나고 있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직후에 바로 다음 날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 기준으로는 12%대, 최고가 기준으로는 13%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국제약 앞으로 전망이 더 좋아 보이던데 이때 못 잡으신 분들 지금 약간은 배가 아프실 것 같거든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대표님? 네, 장기로 보자라고 했는데 단기 종목이네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갔네요. 네, 그만큼 일단 시장이 투자 아이디어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어떤 제약사가 아니라 매출 비중이 바뀌는 임상실험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일단 단기 오른 거에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재평가 받는 종목들이 변화가 오게 되면 이 정도에서 끝날까요? 아니겠죠. 예, 그냥 추세적으로 꾸준히 단기 이동 평균선 타면서 쭉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올랐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 그러면서 레벨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속도는 아마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유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정 나온다 그러면 한번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해 보시고 사셨다. 그럼 바로 약국이 아니죠? 예, 올리브, 젊은 올리브, 예, 네. 거기 가셔가지고 예, 한번 사보세요. 사서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은 이 척박한 탕에서도 바뀌는 이걸 보다 보니까 저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에서 주주면 한번 해보셔야겠죠. 네, 그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좌에도 탄력이 생기고 임상실험을 내 얼굴에 해본다면 피부까지 탄력도를 올릴 수 있는 동국제약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다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S 전략 마련해 봤고요. 이제 오늘장 헤드라인 통해서 또 새로운 종목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 시대가 도래했죠. 전력 인프라가 승패를 가른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 인프라를 강조하는 코멘트들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수혜 기업이 있을지 종목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강조하는 기사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을지 대표님 어디에 집중하셨을까요? 네, 요즘에 전력기기 상당히 셉니다. 지난번에 HD현대엘렉트릭 실적 발표하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주가를 와장창 빼놨다가 그 이상으로 다 올라왔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 특히 지금 같은 AI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또 요즘에 에너지 관련된 얘기 핫하죠. 예, 그런 쪽에서 그런 흐름들이 간다 그러면 전력기기, 전력 관련된 쪽들 살펴보는 게 맞겠다라고 되면 거기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나도 전력 관련돼서 좀 경쟁력 있는 회사인데 시장이 너무 못 알아준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보고 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골라와 주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비츠로셀입니다. 비츠로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미터기 그리고 리튬 1차 전지. 일단 이 비츠로셀이 방산이다, 전력이다 다양한 곳에 쓰이는 것 같기는 한데 스마트 미터기를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너무 과학적인 것 같고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문과입니다. 과학, 이과 이러면 서로 피곤하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비츠로셀은 1차 전지라고 그러죠. 한번 2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하지만 1차 전지는 한번 이제 건전지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비츠로셀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 미터기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네. 거기 들어가는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전력 단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전지 시장에 이쪽이 연평균 한 10% 정도씩은 꾸준히 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전력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게 되면
더 성장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쪽에서 앞으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미터 쪽은 우리나라도 조금씩 바꿔가는 기조인데 이제 한전이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돼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80%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력기기 쪽에 또 한 어떤 축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성과를 내는 것들이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여러 방면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튬 1차 전지, 앞서서 1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다양한 국가로 수출처를 확대하는 것 같아요. 리튬 1차 전지가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포인트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1차 전지를 2차 전지랑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다른, 그러니까 즉 어떤 환경에서든 잘 견디는 쪽에서 들어가서 한 뭐 교체 주기가 5년에서 1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잘 버티는 전지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네. 쪽에서 군용 쪽으로 방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군용에 들어가는 GPS나 또 이제 군용 통신기기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요즘 보면은 새로운 쪽으로 모델을 확산시켜서 나가는 게 드론 무인화 기기 쪽들로도 1차 전지가 같이 쓰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GPS가 안에 들어가고 이어지다 보니까 나머지는 뭐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 쪽에도 우리 들어간다. 또 두 번째는 에너지 쪽에서도 들어가는 쪽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석유, 가스, 시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온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파고 들어가는 그 장비 쪽에서 같이 그걸 언젠가 빼고 다시 또 충전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1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성과, 그리고 이쪽이 미국에서도 이제 화석 연료 쪽을 계속 시추를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1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이거는 그냥 약간 소모품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계속 또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 기회도 높다라는 쪽에서 투자 아이디를 찾아보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이 높은 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지 관련해서 이제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겠고요. 이제 가격 밴드 설정을 해봐야 할 텐데 사실 비츠로셀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 들어서도 지금 꽤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오늘장에서도 3%대의 강세. 지난 1월에 찍었던 고점이 29,900원이었거든요. 단번에 돌파를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서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뭐 지난번 고점이 아니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적 잘 나왔고요. 앞으로도 기대감이 높은 쪽인 것 같은데 매수가는 지금 또 좀 올랐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28,000원대 이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평선 따라서 이렇게 좀 맞춰질 때 그 정도쯤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해서 새로운 영역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한 3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나 쪽으로 바라보면서 한 수익률을 한 15% 조금 넘는 정도 그렇게 일단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다시 한 24,000원대 정도를 잡아보면서 박스권의 중심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어떤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8,000원 아래에서 잡아보는 거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 전고점 가뿐히 돌파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신고가 경신까지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비츠로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헤드라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핫한 K 콘텐츠. 저도 이 폭삭 소가 수다를 봤는데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보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 콘텐츠가 흥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고용 창출 효과도 누려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행간의음이 어떻게 파악하셨을까요? 네, 이쪽을 제대로 잘 못 챙기면 예, 죄송합니다. 예. 폭삭 소가수다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예.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동향들도 일단 K컬처의 한 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엔터뿐만 아니라 또 콘텐츠 쪽도 열린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한한령 해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쪽까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에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 콘텐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워낙에 흥행을 하다 보니 기대감 눈높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콘텐츠 관련 종목 정말 많잖아요. 그 안에서
SBS를 골라주셨습니다. 사실 네. 저는 뭐 넷플릭스 콘텐츠 이쪽을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SBS를 보고 계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인트 짚어볼 텐데 광고 개선 효과, 연간 실적, 그리고 광고 개선 효과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게 결국에는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테니까. 근데 이제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일지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그렇죠. 누가 요즘 지상파 봐? 예, 그러면서 요즘 옛날에는 한때 그 나라라 동해였나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드라마 아니요. 이장호 선생님 나오신 죄송합니다. 나이티가 나네요. 예. 그런 정도로 아까 9시 때 근접해 하는 드라마는 뭐 거의 시청률을 보장한다라는 쪽으로 있었는데 네. 요즘 이런 쪽 그러니까 약간 공중파가 많이 약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SBS는 열의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면서 차별화가 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이런 회사들은 일단 수익 모델을 본다 그러면 광고입니다. 기승전 광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내수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광고 쪽에서 많이 부진한 모습을 이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1분기 실적 보니까 이제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은 지났다라는 쪽에서 내수 관련주의 하나의 변화. 요즘 보면 뭐 이마트도 올라가고 뭐 건설주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축은 이런 방송 쪽도 광고의 변화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컨텐츠 쪽이죠. 이쪽들도 일단 올해 11편을 제작하는 특히 SBS는 산하의 스튜디오 S를 비롯해서 2개의 제작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제작사를 통해서 제작 편수만 늘어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흥행이 마라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넷플릭스 쪽으로 계약한 것만큼 이제 같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넷플릭스가 리쿰률이라고 하는데 리쿰률이 뭐냐면은 약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제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10억 들었다. 8억 이상은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회수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또 이제 그걸 가지고 IP를 활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성과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작수가 늘어날수록 성과는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볼 때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연관이 없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 뭐 리포트 살펴보니 최악의 광고 업황이었던 1분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앞서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다 반영을 한다면 앞으로는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요. 네, 실적은 근데 지난 2, 3년 동안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얼만큼 딛고 일어나느냐가 관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가 있는 상황들이 돼 있고, 그게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이제 고개를 좀 들을 수가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별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PBR 0.5배라고 하게 되면 누가 요즘 지상파 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이런 분위기 특히 이제 방송국이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은 한정돼 있고 기관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만 조금 받쳐준다 그러면 실적을 안고 움직일 수 있는 기관 매수세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흐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기대가 너무 없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박수 쳐주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SBS였는데 차트 보시면 월봉 차트 살펴보시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24년 말쯤에 이제 바닥을 찍고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지금 우하향 이제 월봉은요.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졌다라고 하게 되면 반발력이 좀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대가 약간 한번 좀 올랐다가 단기 저항이 있다 보니까 살짝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한 23,000원대 초반 정도쯤에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지권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잘 지지를 마치게 되면은 다음 변화는 월봉상에 나오는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한 25%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가는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대 정도로 중기 지지권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추세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좋게 높게 봐주셨습니다. 일단 한 3만 원 구간까지는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SBS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